자, 이번 시간 시조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작품들은요, 좀 다양한 그런 정서들을 담고 있는데, 뭐, 예찬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뭐, 그 예찬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정서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작품들을 묶어놨습니다. 우선 뭐, 가에 나타나 있는 어리고 성급 매화라는 안민영의 그 시조는요, 팔수로 된 연시조 중에 지금 일부를 한 수만을 인용을 한 건데 매화라는 꽃은 우리가 사군자로서 보통 매화난초 국화 대나무를 사군자라고 그래서 보통 지조나 절개를 상징하는 식물로 사용을 하죠. 여기서도 그런 매화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고 있는 시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핵심 정리 보시면요. 매화사 또는 영매가라고 불리는 팔수로 된, 원래는 팔수로 된 연시조의 그 두 번째 거를 교과서에 지금 교재에 실려 나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격은 좀 예찬적인 성격, 그 매화의 그런 긍정적인 면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주제는 바로 매화 예찬이고 매화를 어리고 성근 매와 너를 믿지 않을 때 너라고 표현하거든요. 의인화시켰기 때문에 의인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화를 예찬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리고 성근 매와 너를 믿지 않을 때니 어리고 듬성듬성한 매와 너가 과연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의심을 했다 이거겠죠. 자, 매화 너를 믿지 않을 때니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매화가 중심 소재가 되겠고요. 너를 믿지 않을 때니 너라고 표현했죠. 의인화되어 있죠. 야, 어리고 듬성듬성해갖고 좀 아유 저 꽃을 피우겠어 뭐 이래가지고 믿지 않았다는 거야. 과연 꽃을 피울까 이랬는데 눈기약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눈이 오면 피겠다는 약속을 능히 지켜 두세 송이가 피었구나 라고 하죠. 자, 눈기약이라고 했는데 이 눈기약은 사실 꽃들이 눈이 내릴 때 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추운데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까? 기후가 기온이 그렇게 춥고 내일 차가운데 자, 여기에서는 눈기약은 눈이 내릴 때쯤 꽃을 피우겠다는 약속. 꽃을 피우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눈기약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와, 눈 속에서 피겠다는 약속을 지켜서 두세 송이가 피었구나. 매화는 봄을 제일 먼저 알리는 꽃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2월 정도나 뭐 이쯤부터 피기 시작을 하지요. 그렇게 굉장히 추운 계절, 그러니까 아직 겨울이 다 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봄을 먼저 알리는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요, 뭐 봄의 전령사 매화 그래가지고 뭐 남해에 벌써 매화꽃이 피었다고 뭐 2월에 막 보도가 나오고 뭐 이런 경우들, 네, 뉴스들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도 매화도 그런 특성을 착안을 해서 이 글의 안민영이라는 시인은 바로 매화의 그런 점을 높게 평가해서 지조와 절개를 예찬한 거죠. 눈기약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와, 눈이 오면 피겠다는 약속을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촉 잡고 가까이 사랑할지. 자, 촉불을 잡고 너를 가까이서 이렇게 바라보며 사랑할지라고 하죠. 사랑스럽게 매화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사랑스럽게 매화를 바라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향조차 부동터라. 그윽한 그 향기조차 떠서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죠. 그윽한 향기조차 떠서 움직이도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그 매화의 향기를 의미하는 거죠. 이 암향이라는 것은 매화 향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부동 뜰부에 움직일 동자죠. 떠서 움직이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작품도 같은 시인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좀 독특한 게 우리가 보통은 활짝 핀 꽃이 훨씬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시조의 시인은 반쯤 시든 꽃이 훨씬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독특한 그런 관점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핵심 정리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쯤 시든 꽃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독특한 시조다. 좀 독특하죠. 보통은 활짝 핀 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시든 그것도 반쯤 시든 꽃. 뭐 이걸 여인에 비유하면 이렇게 20대 한창 그 젊은 나이 여인보다는 한 40대에 좀 이렇게 원숭미와 성숭미가 느껴지는 여인이 훨씬 아름답다. 뭐 이런 발상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 성격은 찬미가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주제는 꽃의 아름다움 예찬. 역시 여기도 꽃을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울사 젖꽃이여 밤만 여윈 젖꽃이여. 자, 곱구나 젖꽃이요 밤만 여윈은 반쯤 시든 젖꽃이여 라고 하는데 밤만 여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밤만 여윈 젖꽃까지 밑줄을 그어봅시다. 자, 여기서는 반쯤 시든 젖꽃이란 뜻이죠. 반쯤 시든 젖꽃. 이게 바로 역시 중심 소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더도 덜도 말고 매양 그만하여 있어. 더도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언제나 매양이란 말은 언제나 그만하여 있어. 그대로 있어 라는 거죠. 그렇게 매양은 언제나 그만하였어. 춘풍의 향기 쫓는 나비를 웃고 맞이하노라. 봄바람의 향기를 쫓아 날아다니는 나비를 웃고 맞이해 주어라 라고 표현하죠. 자, 여기서 봄바람의 향기 쫓는 나비. 이 봄바람의 향기를 쫓는 나비는 곧 누구를 얘기하냐면 시적 화자 자신을 비유한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적 화자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웃고 맞이하느라 라고 해서 아주 독특한 아름다움에 대한 좀 독특한 시각을 볼 수 있는 시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작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화야 너나 너희 이정보의 작품인데요. 여기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화난초 국화대나무는 우리가 사군자로서 4명의 군자다라고 해서 그 지조나 절개를 상징하는 식물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국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선비가 지켜야 할 절개를 바로 그런 절개를 국화를 통해서 노래한 시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격 역시 국화의 그런 지조 절개를 예찬했고요. 주제는 선비의 높은 지조와 절개 예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는 청구영언이라고 되어 있고 의인법 사용되어 있죠. 자, 그럼 본문은 보도록 할게요. 국화야 너나 너의 삼원동풍 다 지내고 국화야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네요. 국화를 그죠? 국화야 라고 했으니까 불렀죠. 사람처럼. 그래서 우선 의인법 사용됐고요. 이 국화는 바로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조나 절개의 상징이다. 어이 3월 동풍 다 지내고 야 너 어찌해서 그런 따뜻한 3월 내에 그 동쪽 바람 그냥 다 지내버리고 그 말은 야 따뜻한 봄에 그 왜 안 피고 이런 얘기죠. 3월 동풍 다 지내고 낙목한천에 내 홀로 피었나니 이 낙엽 떨어지는 차가운 계절에 이렇게 홀로 피어 있느냐라고 하죠. 낙목한천. 그래서 국화에게 낙목한천이란 계절은 험하고 어려운 상황, 즉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내 홀로 피었나니 이 차가운 계절에 내 홀로 피었느냐. 아마도 오상고절은 오상고절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오상고절은요. 서리빨 날리는 가운데 지키는 외로운 절개. 서리빨이 차갑게 날리는데도 거기서 꿋꿋하게 굽히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얘기할 때 오상고절이란 말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조 전체의 핵심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 이면에는 지조를 버리고 그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무리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서리빨에도 굽히지 않는 외로운 절개라는 뜻으로 서리빨에도 굽히지 않는 외로운 절개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이면에는 지조를 버리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을 바로 우의적으로 돌려서 좀 비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의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다.
지조 없는 사람들을 돌려서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라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리산 양당수를 조식의 작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자연 속에 이것은 은거하는 즐거움. 앞에 것들은 뭐 이제 그 식물들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지조절개를 예찬하는데 여긴 자연에 은거하는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주제는 양당수 두 갈래로 흘러내리는 물, 양단수 두 양자에 두 갈래로 흘러내리는 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 지리산에서 두 갈래로 흘러내리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이곳이야말로 천국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문답법의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기억하시면서요. 본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두류산 양단세를 내 듣고 이제 보니라고 하죠. 자, 이 두류산은 바로 지리산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지리산을 의미하는 거요. 지리산 양단수, 양단수라는 말은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두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물. 두 갈래로 흐르는 물을 예전부터 들었다 이거야. 아, 그곳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서 예전부터 듣고 이제 와 보게 되니, 이제 보니, 라는 거죠. 도화 뜬 맑은 물에, 복숭아 꽃이 뜬 맑은 물에, 산형, 묘산자의 그림자 형자죠. 산 그림자조차 잠겼구나, 라고 하죠. 뭐, 선생님 그림을 좀 잘 못 그리지만,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양갈래로 흘러내려오는 이 물들이 있는데, 이 물들이, 이렇게 양갈래로 흘러내리는 요 물줄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곳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 해서 옛날부터 듣고 와서 이제 와봤는데 여기에 이제 복숭아 꽃들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게 꽃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뭐 도화뜬 맑은 물에 산 그림자, 이 그림자가 이렇게 지겠죠. 해가 뜨면 이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이 물에 잠겼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화가 나오는데요. 이 복숭아꽃은 우리가 동양에서 얘기하는 천국을 보통 복숭아꽃이 핀 동산이다라고 해서 무릉도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무릉도원을 동양에서의 이상향이 되죠. 무릉도원을 떠올리는 계기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천국이 어디냐? 아이야 무릉이 어디냐? 여기서 무릉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무릉도원을 준 말이죠. 무릉도원. 야, 이 천국이 어디냐? 바로 무릉도원 이상향. 이 시인이 말하는 천국. 어디냐? 나는 여긴가 하노라. 나는 바로 여기라고 생각한다. 다른 곳 찾지 말고 이 지리산, 이 두류산이 지리산이라고 했죠. 지리산의 경치를 예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두류산의 그 복숭아꽃 뜬 맑은 이 물은요, 바로 무릉도원이라는 것을 연상시키게 하는, 동양에서 얘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 무릉도원을 이야기하는, 이상향을 연상케 하는, 그런 시어로 사용이 됐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요, 지금 세 작품들, 뭐, 식물들, 매화, 반쯤 시든 꽃, 국화의 뭐, 아름다움이나 지주 절개를 예찬했고요. 그 다음 라에서는 그 두류산, 지리산의 그 두 갈래로 흘러내리는 물 주변의 그런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이곳이 천국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조였습니다. 자, 뭐 예찬의 그런 내용, 그러면서 자연친화의 내용이 라 글이었죠. 자,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정리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